여러분, 저 교재 197페이지의 복합어. 이제 교재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정신없는 게 당연하니까. 다음 교재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 4장의 표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방법을 알면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끝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독학하면서,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마음 먹고서 원을 세워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범어를 한번 마스터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학을 가장 보람있게 한번 보내보세요. 이번에 그런 지침만 준다고 생각하고서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 복합어, 그러니까 범어가 복합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 복합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금강경의 그 원래 이름이 그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원래 우리가 이제 금강경 하지만은 원래는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단은 능이, 그러니까 단자는 끓을 단자, 그러니까 금강은 금강석이죠. 반야는 여러분 알고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일경도 있는데, 이게 이제 능단 금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능단 금강이 복합어예요. 능단 금강. 원래 이 원어는 와즈라 째리까. 와즈라 여기 작은 표시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즈라일 경우에는 이제 금강이고, 치리과는 능단인데, 치도 하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이 복합어를, 이 능단 금강, 바즈라 치리과라는 복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갖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능단 금강 할 때, 금강을, 그러니까 바즈라를 갖다가 금강석 해도 되지만, 원래는 금강석보다도, 쇠붙이입니다, 쇠붙이. 그러니까 쇠 중에서 가장 강한 쇠가 금강인데, 쇠붙이 중에서. 그래서 이 바즈라를 능히 자르는 그런 힘을 가진, 금강조차도, 이걸 금강석,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다이아몬드로 할 경우에, 다이아몬드조차도 능히 자르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진 반야, 그러니까 바람일에 대해서 서르는 경전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금강석처럼 능히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는 힘을 가진 그런 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이. 그러니까 금강석을 자르는 이제 그런 반야다. 아니면은 금강석처럼 다른 것을 자르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반야가 물론 이제 똑같죠. 가장 강력한 그런 반야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은 그 복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조차도 잘라버릴 수 있는 반야인가, 아니면 금강석처럼 모든 걸 다루는 힘을 가진 그런 반야인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이 옳은가는 이것도 문맥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합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따라 갖고 역시 학설이 갈립니다. 학설이 나누어지고 종파가 나눠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복합어인데, 일단 이 범어 복합어는 이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여러분, 이 표를 볼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3번을 보세요, 3번. 이 종류가 총 6가지인데, 한문 문헌에서, 한자 문헌에서, 다시 말해, 이제 한역 경전에서 이 복합어를 육합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육합석. 6가지 복합어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어에 대한 육합석, 범어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이제 6가지인데, 아까 이제 능단 금강을 해석할 때, 바즈라 체리카를 해석할 때, 이제 금강석을 자르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이라고 이제 해석할 경우에는 이것은 소유복합을 해석하는 거예요. 소유복합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금강을 자르는 이라고 볼 경우에는 격한적 복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한적 복합어. 그래서 능단금강을 격한적 복합어로 해석하는가 아니면은 소유 복합어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겠죠. 총 6가지가 있는데, 한문, 원어도 여러분 알아둬야지. 나중에, 한문, 이제 논서 읽을 때, 특히 유식학 계통, 현장 스님 번역한 현장, 선장법도 현장 스님 번역한 유식학 계통의 그런 논서를 읽을 때, 상위석, 의주석, 지업석, 대주석, 이런 용어가 그냥 나옵니다. 상위석은 병렬복합어. 원래 이제 의미대로 푼다면은 병렬복합어예요. 상위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위반된다, 서로 모순된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 이 복합어 쓰임새는 and로 연결된 것, 혹은 or로 연결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을 때, A 플러스 B, 이렇게 합해졌을 때, 그러니까 A and B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A와 B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병렬복합어고, 한자로는 상위석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상위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명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A 플러스 B로 돼 있는 이런 단어를 갖다가 격한정복합을 해석할 수도 있긴 있어요. 좀 마찬가지 밑에 동격한정복합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가는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맥락을 보고 판단해서 이 두 가지 연결된 말이 and나 or로 연결된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병렬복합어입니다. 병렬복합어. 그리고 한문 용어로 상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한정복합어는 의주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보면은 참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식학 계통 논서에서 의주석, 지업석, 상위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범어, 실제 복합어 용례를 보면서 이해하면은 아주 쉽죠. 용어는 참 어렵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문 번역된 경전 중에서 이 현장 스님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역이기 때문에 아주 생경합니다. 현장 스님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습 번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역경가, 대역경가가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마라습 3장이 있고 현장 3장이 있는데, 구마라습 3장은 이제 기원 후 400년대 초에 이제 번역을 했던 분이고, 현장 스님은 기원 후 600년대, 그러니까 초에 번역을 했던 분이에요. 한 200년대 차이가 있는데, 현장 스님 이후의 번역을 신역, 새로운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역. 그러니까 신역불전, 신역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장 스님의 특성은 그러니까 직역입니다, 직역. 그래서 이제 범어 원어하고 대조하면은, 의미가 이제 많이 이해되는데, 그냥 그 번역문만 볼 경우에는 참 생경하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역경가는 그러니까 구마라습이에요. 구마라습. 이렇게 볼 수 있죠. 구마라습 스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이 번역한 문장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범어문하고 대조해보면은 아주 천재적이에요. 번역하는 능력이. 구마라습은, 그러니까 현장은 말을 번역을 하고, 말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요. 구마라습은 의미보다도 처음에 썼던 사람, 경전을 썼던 분의 마음을 번역해버려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 이제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의도로 썼을까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설해놔요. 예를 들자면은, 이 중론, 여러분 중론 들어봤죠? 중론. 이제 이 중간학문헌 중에서 가장 전번되는 그런 논서인데, 여기에 제일 처음 개종이 탈불계 혹은 귀경계라고 해서 불생력 불멸, 이 불상력 부단, 불력 불이, 불례역 불출이라는 이제 그런 고집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력 부단, 불력 불이, 그 다음에 불례역 불출이라고 나오는데, 이 불생력 불멸이 원래 범어 언어는 불멸, 역, 불생 이렇게 있어요.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범어 언어는 안이로, 담. 여기도 이제 안우찌재단, 안이로는 우트바단이에요. 우트바단.
이게 이제 그 범어 원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먼저도 얘기했듯이 아자는 그러니까 자음 앞에서, 그러니까 n자가 나가 자음이기 때문에 아가 붙었어요. 그래서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의 뜻. 그 다음에 안자는 모음 앞에서, 우뜻바다 할 때 우자가 이게 모음이기 때문에 안자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안자나 아자가 앞에는 이제 불자를 의미한다. 불자를 의미하는데, 범어 원어는 니로드함. 니로드함이는 멸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뜻바다 할 경우에는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연기 원래 언어가 뭐란 얘기했죠? 프라티키아 쌈 우뜻바다죠? 우뜻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티키아 쌈까지가 연이고요. 연기할 때, 연기법 할 때. 그 다음에 우뜻바다가 기, 그러니까 일어날 기자 써도 되고 발생할 생자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문화주법사 번역 보면은 이게 불생력 불멸이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이, 이제 이런 원어에 대한 번역이 한문 경전 중에 한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 그 나머지 3개, 반야등론이든지, 그러니까 중론 번역서가, 이제 주석서가 그 2개가 더 남아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일부 번역한 게 또 하나 남아있고, 순승론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는 전부 다 불멸역 불생으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말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니로담. 불멸이 먼저 나오니까 불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역 불생 되어 있어요. 근데 구말화주법사 한 분만 이걸 바꿔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논문이 있습니다. 원래 언어가 뭐였을까? 하면서 이제 이 팔불계에 대해서, 이게 보통 팔불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덟 가지 아니불자가 들어간 개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8가지 아니불자가 들어간 노래다, 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2가지 아니불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모든 한역 불전에서는 불멸력 불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문화주법서만 불생력 불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불멸이 먼저 나오니까 먼저 쓰고, 불생이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썼는데, 원래는 이게, 우뜻바다, 그러니까 반야경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야신경에 불생력 불멸 나와 있죠? 원래는 불생불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용수보살표에서 이걸 인용을 할 때, 이 반야경을 인용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이제, 우뜻바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로담, 이걸 나중에다 이제 쓸 경우에, 그러니까 반야경처럼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게 시 형식에 맞지가 않아요. 먼저 얘기했죠. 범의 시 형식이 있다고. 그래서 장음단은 여러분 외두란 얘기했어요. 어느 게 단모음이고 어느 게 장모음인지. 이, 우 이거는 뭐예요? 단모음이고, 그 다음에 아이 이런 것들. 오, 아우 이건 장모음이에요. 장모음, 기모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글자 수를 세보면은 모음수를 세보세요. 안, 우뜨, 빠, 담 4개죠. 그 다음에 니, 요, 함 4개죠. 모음이 4세에서 8개로 돼 있죠. 한 줄이 8개예요. 그러니까 8음절로 된 거 2줄이면은 하나의 시가 됩니다. 그 시의 이름이 슐로카. 이 중론 전체가 슐로카라는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론 개성 하나하나가 다 2개의 슐로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슐로카 하나가 몇 음절이냐 하면은 슐로카 하나가 16음절이기 때문에 이제 총 2 곱하기 16 해갖고 32음절짜리 시입니다. 그러니까 32음절짜리. 그래서 실제 이제 중론이 우리나라 시조처럼 음절시예요. 우리나라 시조 같은 경우에는 3, 4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슴문학 같은 경우도 4, 4조. 이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이렇게 말이 딱딱 떠떨어지죠. 그게 원래 시예요. 요새 현대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현대시는 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여러분 재미없죠. 그러니까 다시 시조든지 가사를 되살리면은 진짜 막 가슴에서 가슴이 콩콩 뛰면서 잘 쓸 경우에 한국사람 심정을 울릴 수가 있죠. 근데 서양에서 산문시 같이 이게 들어오면서 시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모든 시가 다 음절시,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음절시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게
사사조예요. 안 우트바담 안 이로드함 이렇게 사사조예요. 사사조. 근데 이 실록가시는 형식이 있어요. 어느 위치에 단음이 와도 되고 어느 위치는 자음만 와야지 되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지켜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형식에 지켜야지만 실록가는 시가 되는데 안 우트바담 안 이로드함이라고 썼을 경우에는 이게 그 실록가 시 형식이 안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 시 형식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할게 시간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마라주법사가 아니고 이건 처음에 용수보살이 쓴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론은 용수보살의 저술이에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이분이 중론을 쓸 때 반해경사 따와서 시를 쓰다 보니까는 아이고 안우트바담 안이로담 쓰니까 음절이 안 맞는구나, 운자가 안 맞는구나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이로담 안우트바담 이렇게 쓴 거예요. 용수보살께서. 근데 이제 후대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용수보살 번역문을 보고서 안이로담 불멸이 먼저 나오니까 불멸력 불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구마라주법사는 용수보살의 마음을 알아갖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걸 바꿔놨구나. 그럼 되살리자 반해경처럼 그래서 불생력 불멸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할 때 그 다른 번역가들은 말을 번역했는데 구마라주법사는 이 저자의 마음을 번역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자보다도 더 정확한 번역을 한 사람이 이제 이 구마라주법사입니다. 이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삼장법사 서유기의 주인공이에요. 인도 천주국 갔던 이분은 600년대 초에 활동을 했는데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말을 갖다가. 그래서 그분 번역이 참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읽기 어려운데 물론 그보다 더 난섭한 번역도 많이 있죠. 그 전에 시대에. 그런데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문헌, 그러니까 유식계통 문헌 이후에 나오는 그런 주석서든지 여러 개 보면은 이 복합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복합어 얘기에다가 좀 말을 갖다가 좀 확장시켜서 이제 다른 얘기까지 했는데 역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번역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상위석, 의주석, 지업석, 뭐 대주석 이런 용어들은 혹시 나중에 유식불교, 불교 유식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외워야지 돼요. 6가지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원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재석 이제 말이 이상하죠. 하면 소유복합어 원래 이름이 그 다음에 인근석, 대주석, 이런 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풀이한다면은, 이 상위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복합어 6합석, 복합어 6가지 해석, 이렇게 칩니다. 상위석, 다시 말해, 병렬 복합어는 2개란 말은 그냥 병렬, 병치 하는 거예요. 나란히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예가 나와 있는데, 예가. 그러니까 마따 피드라우라고 있죠. 마따 피드라우. 그러니까 마따는 어머니. 198페이지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삐뜨리 할 경우는 아버지예요. 삐뜨리. 그런데 이제 복합어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합해지면은 두 명이기 때문에 마따 피드라우라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 이걸 한번 써보면은 마따 삐뜨라우라고 돼 있죠. 삐따라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따는 어머니고 원래 삐뜨라우가 아니고 원래 원형은 삐뜨리입니다. 삐뜨리. 이게 원형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뜨리로 끝날 경우에는 사람을 나타낸다.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날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갔습니까? 이 산스크리트 2번을 보세요. 2번 오른쪽 밑에. 여기에 보면은 리어간 명사 격변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리어간 명사 중에 그러니까 알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알자 밑에 점이 찍혀 있으면 모음이죠. 알자 밑에 점이 없으면 자음이에요. 근데 이 리어간 명사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이 뜨리로 끝나는 거예요. 뜨리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 오른쪽 밑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2번에 여기 보면은
그 남성, 여성 이거 뭐예요? 여기는 단수, 왼쪽은 단수, 양수, 복수죠. 그래서 그 중에 가운데 거 삐따라오 여기 뭐냐면 양수 습격이에요. 양수 습격.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마따 삐따라고 할 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수 쓰는데 양수. 그래서 주격으로 원래는 삐뚤인데 마따 삐뚤인데 양수기 때문에 아라우가 붙어갖고 따라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우로 표현해갖고 이제 이렇게 마따 삐뚤아오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게 드반드바. 드반드바가 바로 병렬 복합어예요. 원하는 드반드바. 여러분 드바가 무슨 뜻이에요? 드바. 드바는 둘이에요. 애까 뜨리 하는데 드바라고 쓸 때도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드바는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한 쌍, 한 짝 이게 이제 드바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렬복합어 상위석의 원래 이름은 드반드바인데 이 드바라는 것이 한 쌍이다, 한 짝이다 라는 뜻인데 그걸 또 한 번 붙여갖고 드반드바 이렇게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붙였냐? 몰라요, 그러냐. 인도 사람들이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붙여왔어요. 드반드바가 바로 병렬복합어다. 쌍쌍이 있을 경우에, 쌍쌍. 우리말로 굳이 푼다면은 짝짝이 있을 경우에, 짝짝이. 그죠? 사람들이 쌍쌍 걸어간다, 쌍쌍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씩. 그래서 이제 쌍쌍이 있을 경우에 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드반드바 복합어는 병렬복합어.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또 옛날 한문 용어는 상위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마따 삐뚤아오 같은 거. 그런데 쌍이 있기 때문에 양수형을 써서 양수격을 써가지고 마따 삐뚤아오. 삐뚤이가 삐뚤아오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스티, 아슈바. 하스티는 이 코끼리예요. 코끼리. 아슈바는 말이에요. 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코끼리와 말이라는 뜻인데 복수용으로 썼다. 그 다음에 수카, 두캄. 수카는 락이에요. 고락할 때 락이에요. 락. 두카는 고진멸도할 때 사성대에서 고인데 이것은 이제 락과 고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수형을 썼다. 어쨌든 대등한 말 두 개를 병치하는 것.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병렬복합어고, 이 상위석이고, 드반드바 복합어고, 두 번째, 이제 격한정 복합어라는 게 있는데, 격한정 복합어. 이건 의주석이에요, 의주석. 그러니까 따뜻부르샤라고 되어 있는데, 따뜻부르샤. 여기서 따뜻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부르샤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까 드반드바는 의미 갖고서 만들었죠. 드반드바, 쌍쌍이, 짝짝이 해가지고. 근데 따뜻부르샤는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격한정 복합어 중에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따뜻부르샤. 따뜻는 지시대명사, 따드에서 나온 거예요. 따드.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따뜻부르샤. 부르샤는 사람이라는 뜻, 사람. 하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람이다. 할 경우에 그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따뜻부르샤를 갖다가 번역하면은 그의 하인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복합어가 바로 격한정 복합어입니다. 한문은 의주석이고, 병렬복합어, 격한정 복합어는 다 의미 갖고서, 그죠? 그 역할 가지고서 이렇게 이 명칭을 붙였는데, 요새 현대어에서는, 범어 옛날 복합어 명칭에서는 어떤 경우는 의미 갖고서 명칭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예시를 해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갖고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따뜻부르샤 컴파운드 하면은, 컴파운드가 복합어예요. 컴파운드 하면은, 격한정 복합어구나. 예를 들어갖고 따뜻부르샤처럼. 그러니까 얘 하나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면 그 사람, 이제 부르샤는 하인인데, 이 경우에 따뚜와 부르샤의 격의 관계가 무슨 격일까요? 격은 총 8가지가 있죠, 범어에서. 주대구, 이동석, 소호, 8가지가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가 있어요. 주되고 위동 속격 관계가 있죠. 속격. 물론 따뜻부르샤도 이런 말 자체도 병렬복합으로다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하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복합어는 하나의 복합어 단어가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맥락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하인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격한적 복합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은 199페이지에 이제 위에서 넷째 줄부터 격한적 복합어가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B에 어떤 격변화도 없는 거. 그냥 명사 두 개만 나열한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리 빠띠 할 때. 느리 하면 백성이고 빠띠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왕,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뿌라자빠띠. 들어봤어요? 뿌라자빠띠. 뭐예요? 창조주죠? 베다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뿌라자빠띠. 뿌라 하면은 앞선, 이전에 이런 뜻이고, 자 하면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다, 탄생하다. 빠띠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태어난 주인님, 창조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빠띠. 빠띠가 왕도 되고 주인도 되는데, 느리 빠띠 하면은, 느리는 백성이고, 느리. 그 다음에 빠띠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 되죠. 이 경우에는 소유격 관계가 있습니다. 소유격 관계. 그 다음에, 그라마가 왔다. 그라마 경우에는 마을이에요, 마을. 가왔다 하면은 감이라는 그런 동사에서 그 동사가 과거 수동부사로 변한 거예요. 감이라는 동사가 가다는 뜻이라는 얘기했죠. 과거 수동분사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따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나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감의 경우에는 따를 붙여요. 따를 붙이는데 M자가 빠지면서 따가 붙어갖고 가왔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 수동분사예요. 과거는 원어가 past, 그 다음에 수동은 passive, 그 다음에 분사는 participle 해가지고 PPP라고 약자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동분사 약자가 피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용어예요. 문법 용어. 그래서 가왔다 하면 가다 이런 뜻인데 앞에 그라마 가왔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가다는 이 과거 수동분사가 뭐 가졌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과거니까는 뭐 했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수동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가는 게 아니고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졌던이라고 직역이 되는데 그 그라마가 앞에 마을이 붙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갔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우리가 우리말에서 뭐 학교에 가다 할 때 예자가 목적격이 아니고 석격으로 쓰이죠. 범어는 목적격을 써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다 하면은 학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를 가다 하면 동사무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범어에 감이라는 동사, 가다라는 동사가 타동사고 목적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 대구, 위종, 속초, 호라는 총 8격 중에서 대격을 쓰는 것이 감이에요. 감.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마을을 갔던 하고 하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을에 갔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격변화 형태가 들어가지가 않아 있어요. 격변화 형태가. 그냥 갔다는 이 과거 수동부사인데 과거 수동부사는 명사나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 형태의 과거 수동부사가 쓰였고, 그라마라는 이제 명사가 쓰였고, 그래서 이 마을에 갔던 이라는 번역이 되는데 앞에 그라마가 이 가다에 대해서 대격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격 관계, 목적격.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두 개의 이 명사가 이제 합해져 있는데 격변화형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격변화형이 안 보였어요. 격변화형이 뭐죠? 아카마야 카키 아우아우 뱀뱀뱀 못고 악각 빅작작 암수 사음으로 끝나는 명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붙이죠. 근데 이제 그 격변화형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줄 보세요. 아트만의 바다 먼저 한번 얘기한 거예요. 동사 변화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는 있죠. 파라스마의 바다, 아트만의 바다. 그죠? 아트만의 바다는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라고 얘기했었죠. 아트만 하면은 난데, 아트만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이 돼요. 무슨 격이에요? 위격이에요. 왜? 악함, 아에가 이제 몇 번째예요? 악함, 아에. 네 번째죠? 주대구, 위격이죠. 그죠? 아트만, N자로 끝나는 것에 A자가 붙어갖고 위격이 돼서 아트만은 나예요, 나, 자. 나를 위한, 자를 위한 이런 뜻이에요.
바다는 말, 그래서 나를 위한 말, 아트만의 바다. 아트만의 바다라는 이런 문법 용어가 복합어인데, 이 경우에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앞에 쓰인 단어가 격변화 형태를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한성 복합어가 격변화 없이 할 수도 있고, 격변화하면서 할 수도 있고, 격한성 복합을 만들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지는데 비위치에, 그러니까 나중 위치에 동사 어근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갖고 베다즈냐 혹은 베다기야, 베당냐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베다는 베다예요. 베다 우파니샤드 할 때 옛날 바라문교의 성전이죠, 경전. 그러니까 지야, 지냐 할 경우에는 알다, 통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다. 후라지냐, 후라는 앞선,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지냐, 알다. 가장 앞서고 가장 뛰어난 뭘까요? 바냐, 후라지냐 이렇게 해서 후라지냐. 이제 지냐가 알다인데, 그러니까 지냐는 이건 동사 어근이에요. 어근. 그러니까 2000개의 어근이 있다는 얘기겠죠, 범어에. 그래서 베다 지냐 하면 베다에 통달한, 베다를 잘 아는 이런 뜻입니다. 사르바 할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사르바가 대명사적 형용사죠. 사르바 아니야 있다라 빠라 해가지고 대명사 따듯처럼 변하는 그런 형용사가 있다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은 자꾸 이제 되풀이해서 97페이지 보세요. 대명사적 형용사, 그러니까 46번. 아니야 있다라. 다르는 따비의 격변화에 따른다. 따드가 이건 대명사예요. 아니야 있다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 대부분은 그냥 명사 격변화를 따라요. 보통 명사에 아카마야 카키 아와 뱅뱅뱅오 꽉꽉 빅백백 함수 이런 변화를 따르는 게 보통인데 형용사는. 근데 몇 가지 형용사만은 대명사 변화를 따라요. 따드의 변화. 그래서 아니야 있다라. 뒷장 넘어가면은 98페이지 중반에 사르바 비슈바 이런 말이 있죠. 비슈바, 사르바 비슈바. 그 다음 밑에 뿌르바 아바라 웃다라 작시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명사적 형용사입니다. 사르바는 일체 모든 이런 뜻이에요. 사르바. 다시 199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격한정복하고 3번에 사르바 비드라는 예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르바는 모든이라는 형용사하고 일체의 이런 형용사하고 비드는 알다라는 뜻이 알다. 그러니까 비드란 단어에서 아까 얘기한 베다가 나온 거예요. 베다 오프니샤드 할 때 베다가 비드에서 나온 거예요. 비드. 또 무명은 아비디아예요. 이 말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한다면은 비드라는 어근이 있는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베다입니다. 베다. 그러니까 베다 우파니샤드 할 때 옛날 고대 성전. 자, 이 자가 모음계차에 의해서 A가 됐어요. 그렇죠? E-A-I. 모음계차 무슨 형태죠? 구나 형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자는 이게 명사와 어미예요. 명사와 어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베다는 전혀 뜻이 달라져가지고 경전 이름을 갖다 의미합니다. 베다가 실제는 지식에서 알의 책의 뜻이에요. 인간의 알이 들어가 있는 책.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드야. 그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명 어리석음. 이게 아비디아예요. 이때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드가 들어가 있죠. 비드. 그렇죠? 아는 무슨 뜻일까요? 아는 없을 무자, 부정의 뜻이에요. 그 앞에 뭐예요? 이 반모음이 없기 때문에 미드. 안자가 아니고 아니 나가 붙었죠. 아비드. 야는 장은 빼버리고 야 할 경우에는 이것도 명사와 어미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식과 관계 등 지혜와 관계 등 것은 대개 여성형을 씁니다. 그래서 아를 장음을 시켜 만들어서 여성 명사를 만든 거예요. 아비디야. 그래서 이제 사르바 비드 할 경우에 비드는 동사 어근이죠. 어근. 사르바는 일체고 사르바 비드 하면은 모든 것을 알다 라는 뜻이 됩니다. 혹은 모든 것을 아는 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이 정도 하고, 어쨌든, 이 격한정 복합어는, 그러니까 사르바 기대할 경우에, 사르바가 무슨 격이 됐어요? 이것도 대격이 대격, 그쵸? 그 다음에 베다 기할 때, 베다를 나다니까 이것도 대격이에요. 목적격. 그죠? 그 다음 밑에 수카다 할 때, 수카다도 역시 수카가 대격이죠. 하여간, 이 복합된 말, 합쳐진 말, 이제 두 개의, 격의 관계가 이제 설정될 경우에, 대격이나 아니면 소유격이든지 이런 격의 관계가, 이럴 경우에 격한정 복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버머 원어는 따뜻부샤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한문 용어는 의주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격 한정 복합어인데, 이 격한정 복합어의 일부예요. 같은 격이 쓰일 경우에, 같은 격. 그래서 이럴 경우에 동격 한정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격이 쓰인다고 할 수도 있고, 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일라 우트발라. 일라 하면은 파란색이라는 뜻이고, 우트발라 하면 연꽃인데, 그냥 수식관계. 그쵸? 어떤 격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파란이란 뜻하고 연꽃이라는 뜻이 수식관계에 있어요. 파란이 연꽃을 수식해요. 이럴 경우에는 동격 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버머어는 까르마 드아라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행위를 다라야, 품은이라는 뜻이에요. 까르마가 행위, 업이죠, 업. 그래서 한문 번역할 때, 이 까르마 다라야 갖다가 까르마 다라야를 직접 직역을 해가지고, 업을, 이제 갖고 있는, 그래서 지업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업석, 석은 해석하다 할 때 석자예요. 까르마 다라야. 까르마는 업이고, 다라야는, 여러분, 다라니 알 때 다라니. 다라니가 뭐죠? 총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딱 농축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총지의 총지 다라니예요. 원래 다라니도 유래가 어떻게 있냐면은,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경전을, 그래서 만든 게 다라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들 이름 한번 외워보세요. 다 외울 수 있죠? 어떻게 했어요? 태정태세 문단서에 예성년중 임명서 이렇게 했죠? 이게 다라니예요, 원래. 그래서 버머도, 원래 처음 다란이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앞자만 따가지고서 추구했습니다. 앞자만.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번져가지고 여러 가지 불교 진언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죠. 원래 처음 시작은 불경 암기하기 쉽게 하기, 총지, 기억해서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다란이가. 그러니까 다르마 할 때도 그 원어가 같아요. 다르마. 끼다, 유지하다, 뭘 갖고 있는 것,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다르마예요. 성질을 갖고 있는 것. 다란이가, 다르마 할 때 마자가 이것도 명사원이고, 하루 할 때, 원래는 드흐리, 알점 때 점에 찍혀 있는 드흐리에서 나온 말인데, 뭘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르마 다라야 하면은 행위를 갖고 있는, 이런 행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두 단어가 합해질 때, 이제 격관계는 없지만은, 행위나 작용, 어떤 모습, 이런 걸 갖고 있을 경우에, 이때 동격 한정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미로, 명칭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푸른 연꽃 할 경우에 연꽃이 뭘 갖고 있죠? 파란 색깔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동격 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0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라자 루시. 라자는 왕이에요, 왕. 라자 요가. 왕 요가. 요가 중에 최고 요가. 이게 라자 요가예요. 루시, 마하루시. 들어봤어요? 마하, 크다. 루시. 위대한 성자의 뜻이에요. 그죠? 마하루시. 라자 루시 할 경우에, 이 경우에 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제 왕인 성자라고 해석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동격 이제 한정 복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업석. 물론 라자 루시를 갖다가 이 병렬 복합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드반.
왕과 성자 이렇게 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판단을 이 단어가 쓰인 문장을 보고 문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이해는 그냥 격이 같을 경우에 왕인 성자, 성자인데 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둡다. 내가가 구름이고 둡다가 사자인데 사신. 나의 사절단 같은 거 이게 사자예요. 내가 어떤 시인분시키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인도의 위대한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샤쿤달라라는 희곡을 쓴 생각이 안 나네. 샤쿤달라 누가 썼죠? 모르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희곡에 영향을 엄청나게 준 희곡 작가가 고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잠깐, 셰익스피어, 아니면은, 누구야? 이 괴테 파우스트 첫 장면이 샤쿤달라 흉내내갖고 쓴 거예요. 인도가 영국에 지배당하지만은 인도 문화가 서구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메가두타는 이 샤쿤달라의 시 제목이에요. 시 제목. 구름의 사자. 그러니까 인도는, 메가두타가 이제 구름의 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구름인 신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구름인 신부름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나의 신부름꾼이에요. 누구의? 어떤 여인의 이렇게 씁니다. 엄청난 서정적인 시예요. 근데 연애시 같은 건데 자기 애인이 이제 북쪽 멀리 인도 북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일 때문에. 근데 이제 보고 싶은데 몇 년간 보지를 못하니까 인도는 몬순 기후 때문에 이 구름이 남쪽부터 이제 몰려옵니다. 몰려오다가 남쪽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 안 가봤으면 다 압니다. 올 겨울에 갈 텐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인도는. 근데 4월 달부터 인도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북쪽까지 쭉 올라가요 구름이요. 그래서 이제 이 북으로 올라가는 몬순 구름을 보고서 북에 있는 내 남편에게 애인에게 이 소식 전해줘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 북으로 올라가면서 마을을 하나하나 이제 이 하늘 위에서 마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그런 시인데 메가두타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 다 지식산업에서 나와 있습니다. 메가두타. 그래서 10월 달까지 인도 북쪽까지 갔다가 저기 위에 저기 어디죠? 히말라야 근처까지. 그러니까 비구름이 가요. 그럼 인도 전역이 이제 비 휩싸요. 이때가 우기예요. 그러다 비구름이 거치는 게 어디서 거치냐 하면은 북쪽부터 거쳐요. 다시요. 그래서 남쪽은 비 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남에서 시작을 했다가 끝날 때 남에서 끝나니까. 근데 북쪽은 비 오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북쪽에,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갑니다. 북서쪽에 사막 지방이 있죠. 그래서 힌두쿠시 산맥 건너가고, 인더스강,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사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비 오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얼른 몬순 구름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몬순 구름에 대해서, 이제, 인격화시켜서, 부른 시가, 메가두타입니다. 이 경우에 구름과 이 사자, 신부름꾼, 이게 동적 관계죠. 구름 그 자체가 바로 신부름꾼이기 때문에 나의 소식 전해주는 님에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이 메가두타를 이제 동적 한정복합으로 이제 번역을 해석을 합니다. 또 넘어가서 형용사와 형용사가 합해져 갖고 이 복합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동적 한정복합어. 마닐라, 마하면 엄청난 이런 뜻이에요. 닐라 하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파란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닐라 하면 굉장히 푸른. 이 경우에 마닐라 간에 격과계가 성립 안 하죠. 그래서 동격 한정복합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지엽석, 파란 색깔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엽석이다 얘기할 수 있죠. 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수석. 이거 숫자를 띄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간 복합은 전부 다 대수석이에요. 다시 말해 수사 한정 복합어. 수가 들어간 복합어. 이건 외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범어 원어는 드디구라고 얘기해요. 드디가 뭐죠? 에까 드비들이 짜뚜 반짝 샤스 해서 에까 드디 1, 2, 3, 4, 5 할 때 2죠. 그러니까 구는 소예요. 소. 그래서 드비구 할 경우에는 이건 수사 한정 복합어인데 이 뜻은 두 마리 소의 가치를 갖는, 그러니까 소 두 마리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갖는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한정 복합어다라고 부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파생적인 의미를 갖는 것, 그러니까 드비구, 지금 얘기한 것. 그러니까 수사한성 복합어의 명칭 자체가 드비구죠. 그러면서 또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복합어의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 갖고서 이름을 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집합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뜨리로까. 뜨리가 에까, 드비, 뜨리, 짜뚜루, 반짜, 1, 2, 3, 4, 5 해서 뜨리가 3이죠, 3. 원서 뜨리 할 때 3이에요. 로까는 세간이에요, 세간. 로까, 이런 세간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3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3개. 근데 이게 집합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단수로 이제 이렇게 쓰입니다. 뜨리로까 3개 단수로 쓰입니다. 반짜안가. 반짜는 뭐죠? 에까, 드비, 뜨리, 짜뚜루, 반짜 해서 5예요. 안가 하면은 손가락이 손가락. 지절, 안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팔다리 같은 것도 안가예요. 손가락도 안가고. 앙굴리말라 들어봤죠? 누구예요? 희대의 살인범 붙은 당시에 손가락 잘라갖고 말라, 목걸이 한 사람이에요. 앙굴리가 이게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목걸이, 이게 앙굴리말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말라가 이 화환, 장식, 이런 목걸이 같은 걸 말라 이렇게 합니다. 반짜안가는 5가지 부분이다, 5가지 지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지 연기할 때도, 드바다시아 안가, 프라티티아 삼무스바다예요, 언어가. 드바다시아, 다시아가 10이고, 드바가 2예요. 그러니까 드바다시아 하면 12죠. 1단위를 먼저 쓰죠, 범어에서는 1단위. 10단위, 100단위를 점점 뒤에 나중에 써요, 큰 단위 갖다가. 그러니까 드바다시아 할 경우에는 12, 안가 할 경우에는 지, 이렇게 얘기해요. 12지 연기할 때 지자가 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짜안가, 그건 드바다시 안가 이런 경우는 다 수사한정 복합어입니다. 그 드비구라는 이제 말 가지고서 이 명칭을 삼았죠. 이건 하나의 예시고. 그 다음에 소유복합어. 그러니까 소유복합어는 뭐뭐를 가진이라고 번역이 될 때 이때가 소유복합어예요. 마후브리히라고 써 있는데, 이 소유복합어의 범어 원래 명칭은 마후브리히예요. 마후는 많은 이런 뜻이고, 브리히는 쌀 이런 뜻, 쌀. 쌀이란 이 범어 원어도 많이 있어요. 샬리라는 경우도 쌀이에요. 그래서 쌀이란 말이 범어에서 했던 말도 있습니다. 샬리라고 해서 이 벼가 샬리예요, 범어로다가. 인도에서 쌀이 들어왔다는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범어 많아요. 샬리, 쌀이에요. 또 하나가 살이도 뭐 이 몸이에요, 몸. 스님들 살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서울은 뭐죠? 어디서 왔죠? 서라벌이죠. 서라벌 어디서 왔죠? 슈라바스키, 신라벌, 사위성. 그래서 마가다국의 수도예요. 이게 이제 신라벌, 서라벌이 되고, 그렇죠? 세벌이 됐다가 셔불이 됐다가 셔불 발기달에 나홀로 놀다가 뭐 서영관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셔불, 그게 나중에 소위 돼 있어. 하여간 브리히가 쌀인데, 바후브리히 하면은 많은 쌀을 가진 이라는 이제 뜻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소유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재석이랍니다. 유재석. 이건 여기 쉽죠. 코미디언 이름이니까 재물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201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보세요. 니르가 바후 할 경우에 디르가 긴 이런 뜻이고, 디르가 바후 하면은 팔 이런 뜻인데, 여기에 소유의 뜻을 집어넣어갖고 디르가 바후 하면은 긴 팔을 갖고 있는 이런 뜻을 이제 집어넣는 것이 바로 소유복합어입니다. 사하 샥샤, 그러니까 사하슈라 악샤, 1000개의 눈을 가진 일체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선한. 사하슈라 악샤가 목이에요. 눈목자, 악샤. 그 다음에 넘어가요 또. 202페이지의 불변화 복합어. 이건 이제 뭐냐면은 불변화사가 쓰였을 경우에 불변화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불변화사가 뭐가 있죠? 여러 가지 격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불변화사죠.
그러니까 수사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불변화 복합어예요. 이제 저기 보면은 아누, 아디, 우빠, 프라티, 아다스, 야타 등이 불변화사가 이제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불변화사가. 두 번째 비 오는 낱말이 명사형이 왔을 경우에 그때 합해서 갖고 부사로 쓰입니다. 야타 하면은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참할 경우에 이슈, 원래 이슈에서 나왔어. 이슈. I 하고서 S 위에 점이 찍혀있는 선이 이렇게 써있는 이슈. 이슈는 원하다, 희구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다. 근데 이제 그 어간이 될 경우에는 2차라고 해서 변합니다. 2차. 그래서 이제 야타, 뭐뭐와 같이, 그 다음에 2차 하면은 이제 바라다의 명사형이 돼갖고 욕망에서 야타 이참, 바라는 바와 같이라는 이제 그런 그 부사가 됐습니다. 이게 복합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불변화 복합어, 그 다음에 병렬 복합어, 그 다음에 수사 한정 복합어, 수사 복합어, 이거는 외기 쉬워요. 수사가 쓰이면은 수사 복합어예요. 수사 한정 복합어. 그 다음에 지금같이처럼 아누든지 그 프라티 같은 이런 불변화사가 쓰였으면 불변화 복합어예요. 이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또 병렬, 이것과 이것. 그러니까 열거할 경우 이것도 그냥 병렬 복합이니까 신경 쓸 게 없는데 어려운 게 그 나머지 세 가지예요. 격한정 복합어, 본격 한정 복합어, 소유 복합어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소유냐, 격한정이냐, 본격 한정이냐 이 세 가지 감별하는 그 능력을 키워놓으세요. 그러면서 문장에 복합어가 나올 때 이제 번역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세요. 복합어 중에 동사 복합어가 있는데 아까는 이제 명사, 형용사 복합어예요. 명사, 형용사 복합어. 그러니까 접도가 앞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 동사 앞에 접도가 왔을 경우에 이 동사 복합어죠. 우리가 절대분사 공부할 때 이 접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얘기했었죠. 접도가 바로 전철. 여러분 책을 보면은 접도를 전철, 앞에 쓰인 철자법이다, 철자다 해서 전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절대분사 찾아보세요. 절대분사. 분사 중에 181페이지 보세요. 181페이지에 절대분사가 뜨바가 있고 야, 암 세 가지가 있는데 어근에다가 뜨바를 붙이든지 야를 붙이든지 암을 붙이는데 뜻은 뭐죠? 뭐뭐 하고서, 뭐뭐 하고 나서 이게 절대분사예요. 그런데 그 뜨바는 어느 경우 붙이냐 하면 전설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근에다가 그러니까 어근 그 자체를 갖다가 어근만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여기에 이 절대분사할 경우에 이런 단어를 이 경우에 뜨바를 붙입니다. 야는 뭐예요? 앞에 전설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근이 단모음 끝날 경우에.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 예를 보세요. 3번에 니한 하면은 살해하다. 니자가 전설이고 이게 바로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그래서 살해하고 나서 할 경우에는 니하띠야. 그 다음에 니 하면은 지어하다인데 이 비가 전설이 붙었기 때문에 비라는 이걸 이 절대분사로 만들 경우에는 비니야 해서 뜻은 제어하고 나서 됩니다. 약간 니 이런 게 이제 전설이고 바로 접두어인데 203페이지에서는 이제 접두어라고 이제 말을 붙여놨죠. 명령을 해놨죠. 그래서 아차감 할 경우에는 감은 가다인데 아차는 어떤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동사 복합어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아차, 아띠 같은 경우도 나와요. 아띠 초월, 넘어선 이런 뜻이고, 아띠 끄람 하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 이게 끄람입니다. 끄람. 부하바나 끄라마가 수습 차제 들어봤어요? 까마나 신라의 저술인데 수습은 견도 수도할 때 수도예요. 수도. 아비달마에서. 근데 거기에 차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때 끄라마라는 말을 씁니다. 끄라마. 계단처럼 밟아 올라가는 거. 그래서 끄람이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가는 게 끄람인데 아띠 끄람 할 경우에는 그런 차근차근 밟은 걸 갖다 아띠 어겨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다, 어기다 이런 뜻이 되죠. 아띠.
아티끌함. 아디 하면은 위. 그렇죠? 아누 할 경우에는 뭐뭐 따라서, 어디에 붙어서 이런 뜻이에요. 아누감 하면 따라가다. 그건 어디에 이어서, 아누마나가 뭐죠? 마나 하면은 생각하다는데, 만화식 할 때, 만화식이 뭐죠? 사량식. 아리아식 하면은 장식, 알라야 하면 쌓이다, 히말라야, 눈이 알라야, 쌓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말라야에서 할 때. 알라야식 할 경우에, 알라야식 배웠죠? 유식불교에서. 알라야식이 종자가 쌓여있는 거예요. 업의 종자가. 이게 이제 알라야식인데, 장식인데, 알라야식 말고 또 그 밑에 제7식 이름이 뭐죠? 만화식이죠? 만화식 할 때 사량품들을 갖다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탐, 아에, 그래서 이기심의 근원, 이게 이제 사량식이 제7식 만화식인데, 만 할 경우에는 생각하다예요. 사량하다, 만. 그건 재다, 측량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안우에다가 만화가 붙으면은 생각하는데 어디에 있다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옛날에 봤던 기억에 따라갖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연기가 날 때, 옛날에 내가 연기난 거 봤더니 거기 불이 있더라? 이걸 떠올려갖고, 이거 불이 있구나, 추측하는 거. 추리지, 이게 아누만화예요. 어디에 따라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안따르 하면 가운데, 이것도 외래가지고 자주 나옵니다. 이런 쪼가리 말들을 많이 외두고는, 이제 단어, 뜻 파악하기 쉬워요. 안따르 하면은 가운데. 그 다음에 아빠, 경리, 떨어져 나가는 거. 아빠, 안나, 싸띠 들어봤어요? 안나, 빤다, 싸띠. 안나, 빤다, 싸띠가 뭐죠? 안반수의경 할 때 안반염법. 이게 출식, 입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나가는 거, 호흡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낼숨, 들숨, 안나, 빤다, 싸띠, 이렇게 있는데, 아빠 하면은 낼숨이, 아빠, 안나. 아빠, 안나 하면은 내보내는 거. 안나 하면은 이제, 들어오는 거. 안나, 아빠, 안나, 싸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내보내는 숨, 들어오는 숨과 내보내는 숨을 싸티, 염한다.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수식관. 그렇죠? 그래서 아빠 하면 격리, 아빠 하면 격리. 앞비 하면은 접근. 아브이 하면은 뭐뭐 쪽으로. 혹은 영어에 about 라는 뜻도 된다는 얘기 했었죠. 아비달마. 달마에 대한 이런 뜻이에요. upon, on,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뒷장으로. 이 204페이지 방향, 는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그래서 감 하면은 그냥 가다는데 절로 가는 건데, 아감 할 경우에는 이리 오다 이런 뜻입니다. 우드 할 경우에는 위에요. 위. 우드. 근데 우드 이 하면은 오르다. 우드 이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무다야, 집기, 고집열도할 때 집기. 이게 이제 우드 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드가 하간 위에요. 또 하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할 때, 웃따라 할 때 웃따라. 그래서 이게 위. 그러니까 우드가, 그 다음에 사무다야 할 때, 쌈은 함께, 우드, 아야,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누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사무다야. 이게, 이 고집열도 사성제에서 집성제가 바로 원어가 쌈우다야입니다. 사무다야. 이제 여러분 요 책 끝나오면은 이런 강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분석하는 강의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맛보는 거예요, 자꾸만. 쌈하면은 함께란 뜻이고, 우뚜 하면은 지금 써있어, 뭐라고 돼 있었지? 우뚜가 위. 아이는 어디서 왔냐면은, 어디서 나온다느냐 하면은 이에서 왔어, 이. 동사어근, 이게 이제 아이에서 온, 아이가 이에서 온 거예요. 아는 뭐냐 하면은 명사와 어미. 아자가. 그러니까 이가 왜 아이가 됐을까요? 이의 아이, 브리띠 변화예요. 그렇죠? 이의 아이에서. 근데 뒤에 아가 오니까 아이야 해갖고 연성 법칙에 의해서 야로 바뀐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함께 위로 감. 이게 이제 집의 원어예요. 그래서
집을 갖다가 번역할 때 집기라고 번역도 하죠. 집기. 일어날 기자 붙여갖고 집기. 고집멸도 할 때. 그죠? 함께 위로감. 그러니까 위로가는 게 뭐죠? 일어나는 거, 발생하는 거, 일어나는 거, 함께 발생하는 거, 뭐, 어떻게 함께 발생하는 거. 인연이 모여서 함께 발생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고통이다. 왜냐하면은 싸움이다야. 인연이 모여 함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 언젠가 인연이 흩어지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얘기. 언제 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와 실체가 없고, 그래서 괴로움이다. 이렇게 고집멸교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우뚜가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를 의미하는 사무다야에 나오는 우뚜입니다. 그러니까 우두 아이가 돼가지고 명성어미 아가 붙어갖고 또 앞에 쌈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사무다야라고 된 거죠. 그 다음 니 하면은 다운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빠리샤드 했었죠. 우빠리샤드. 우빠 하면은 가까이 우빠. 여러분 책에는 우빠는 안 나와 있는데 밑에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우빠 위에 있죠. 가까이. 그리고 이제 우빠니샤드는 밑에서 셋째 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빠니샤드가 동사로 쓸 경우에는 뭐 샤드 해도 되고, 이게 우빠니샤드가 명사가 됐을 경우에는 샤드의 샤가 건설음 S 밑에 점찍혀 있는 건설음으로 바뀝니다. 오빠 하면 가까이, 니, 다운, 사드, 시트. 그래서 다운, 이게 sit down nearly. 영어로 sit down nearly. 오빠가 가까이에요. 니가 다운이에요. 샤드가 영어에 시트와 똑같아요. 시트. 앉다, sit down nearly. 거꾸로 돼 있죠, 말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가까이 앉아갖고 몰래 비밀 전수하는 가르치면서 오의서, 이 우파니샤드를 번역할 때 오의서, 심오한 의미를 갖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남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오의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오의서 우파니샤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니스, 그쵸? 니스도 해야지, 니스. 멀리, away. 영어에 away 있죠, 멀리. 그러니까 일감 하면은 멀리 가다, 떠나가다 이 뜻이에요. 빠라 하면 저쪽으로 이런 뜻이 빠라, 저쪽, 멀리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 빠라밌다 할 때 이 빠라가 원래는 빠라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저쪽 멀리. 근데 빠람 할 경우에는 부사가 돼요. 바람이 있다면 멀리 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안으로 가다, 바람이 있다, 바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어디로? 부처님이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람이 있다 할 때 반야에 의해서 바람이 있다, 멀리 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할 경우에 파리, 그러니까 둥글게 이런 뜻이에요. 둥글게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파리 할 경우에 떠올릴 때 이렇게 삥 부르는 걸 떠올리세요. 파리샤드란 말이 있습니다. 파리샤드.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올 텐데, 여러분 책 보다 보면 파리샤드가 둥글게 둘러앉은 게 파리샤드예요. 왜 둘러앉았냐면 토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의 고대 토론장은 이렇게 청중이 입고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둘러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중들이 듣고서 누가 이겼다 졌다 판가름하기도 하고, 이런 논쟁장이 바로 파리샤드입니다. 파리, 둥글게, 샤드가 우파니샤드의 샤드, 앉다죠. 자리에 앉다, 시트예요, 시트. 둥글게 앉아서 얘기하는 토론장, 이 파리샤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리깔빛다, 변이계 소식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들어봤죠? 이때 파리깔빛다가 깔빠가 분별이에요. 분별. 파리 하면은 두루 분별하는 성품이에요. 변이계 소식성. 이것저것 보고 착각하는 거죠. 그때 맨 마지막에 원성실성은 파리 미스빤나. 파리 하면은 이때는 또 의미가 달라요. 완전하게 미스빤나. 미스바드 하면은 성취된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성취된 그런 자성. 파리 미스반나 스바부하바 자성입니다. 스바바가 자성이고,
공성이에요, 공성. 완전히 성취된 것은 공성이고, 어디를 보더라도 공성이에요. 다 보편성. 아주 절대절명의 보편성이에요. 공통점. 모든 사물의 공통점. 이 보편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죠, 공. 근데 이게 이제 본질이고, 원성실성이고, 유식의 삼성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모를 경우에는 변계소집성, 두 군데에 다 있다고 봐요. 다. 거꾸로 된 거죠. 파리니스판 나오고, 파리깔피다가 반대말입니다, 완전히. 파리 하면 둥글게. 뿌라, 아까 얘기했죠. 뿌라, 프루. 뿌람 하면 차례차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차근차근 가는 거, 뿌람. 진짜, 아니면 계단 올라가는 거 같이. 뿌람 하면은 전진하다.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군대 전진하듯이. 뿌락빵. 뿌라지냐? 아까 얘기했죠. 지냐는 알다. 뿌라는 어떻게 돼요? 앞선 알미예요. 어떻게 돼요? 지혜 반연이에요. 뿌라지냐? 뿌라지냐? 써보면은, 뿌라지냐. 뿌라 하면은 앞선, 뛰어난 이런 뜻이고, 지냐 하면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지냐할 경우에는 지냐, 혹은 기야할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지예요, 지. 알지자. 알지자가 이게 이제 지냐예요. 그런데 뿌라지냐에서 뿌라자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엄청나게 뛰어난 알미이기 때문에 지는 지인데, 마치 하늘에 태양이 뜬 것처럼 해서 나릴자가 붙죠. 그래서 그 알지자 밑에다가 태양을 붙여버리면은 엄청나게 확 밝게 비추는 그런 알미니까 지혜의 지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뿌라지냐는 지혜를 의미하죠, 지혜. 뿌라띠, 반대 방향, 아니면은 투하도 해도 되고, 뿌라띠. 어디에 대해서 이런 뜻도 되고요, 뿌라띠. 기도 할 때, 분리, 혹은 이제 부정의 뜻, 반대,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밑바사나 할 때, 이때는 뭐예요? 빠스 할 경우는 보다예요, 보다. 빠스나 하면 보는 작용이에요. 밑바사는 잘라서 보는 작용이에요, 찰나찰나. 숨을 쉴 때도 그 촉감에 대해서 잘라보는 거예요. 계속 찰나찰나, 밑바사나. 또 이제 만약에 반대의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리말라키리띠, 유마힐거사, 유마경 할 때, 원래 리말라키리띠예요. 말라는 더럽다, 이런 뜻도 있어요. 키리띠는 호칭, 명칭 이런 뜻이에요. 이름, 이런 뜻이에요. 미가 붙으면은, 이제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리말라 하면은, 더럽지 않은, 그래서 무구칭보살이라고 번역도 되죠. 유마힐보살을 갖다가 무구칭, 유마힐,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미가 하여간 반대, 부정의 뜻도 있고, 분리,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자르는 거, 이런 뜻도 있다. 쌈 하면은 함께, 프라티티아 쌈부터 받을 때, 연기할 때 쌈이에요. 또 하나가, 삼맥삼보리 할 때, 삼보리 할 때는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보리, 모디히 하면은 지혜인데, 보리, 깨달음인데, 삼보리 하면은 완전한 깨달음, 정각이에요. 쌈. 약간 이 정도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장 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내고, 진도 그 다음 나갑니다. 그리고